저의 경우에는 우선 재수를 통해서 원하는 의치대 학교에 입학하기에 조금 부족한 성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고하게 그리고 뚜렷하게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강남하이퍼 의대관에서 삼수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우선 재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실패 경험이 있다 보니 삼수를 할 때에도 과연 내가 다시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부담감이 가장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저는 우선 전에 시내 학원을 다녀봤던 경험이 있었는데요. 집중적인 관리가 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등 하교 시간에 그런 불필요한 시간들을 좀 줄일 필요가 있었고요. 그리고 충분한 학습 시간이랑 수면 시간을 좀 보장을 했어야 돼서 그래서 기숙학원을 선택하게 되는데, 무엇보다도 저는 핸드폰을 가까이 하면 저한테 무조건 손해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 삼수하는 입장에서 자연스럽게 기숙학원인 의대관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학원 제가 알고 있던 것만큼 학습 분위기가 역시나 잘 관리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학원에는 없는 각 반별마다 좀 유대감이 좀 돈독했었는데요. 그냥 학생들이 자기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공부 방법도 서로 나눔하면서 같은 목표를 향해서 같이 갔던 게 전 가장 인상적이었고요. 그리고 상주에 계신 선생님들이 늘 계시는데 그 선생님들 덕분에 질문 당직이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 시스템을 이용해서 수업이 끝난 이후에도 피드백을 계속하는 그런 분위기가 저는 정말 좋았습니다. 우선 저는 아침마다 제공되는 다양한 프린트물들이 있는데 그게 저한테 가장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매일같이 8문제씩 수학 문제가 담겨있는 조삼모사라는 프린트가 있고, 그리고 절차 딱 맞는 국어 프린트가 있고, 그리고 영어랑 과탐 프린트들도 아침마다 제공이 되는데 그 프린트들을 전 주로 자투리 시간을 이용했었는데 그래서 효율적으로 좀 풀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답노트를 그걸 만들어서 주말마다 오답노트를 잘 정리해서 그걸 수능 전날까지 봤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삼수를 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어떻게 보면 국어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국어 멘토링을 신청해서 수능 전날까지 멘토링 쌤과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국어 공부 방법에 대해서도 같이 얘기하고, 그리고 성적 향상도 옆에서 지켜봐 주시면서, 그래서 그 덕분에 저는 국어에 대한 해결책이 어느 정도 생겼던 것 같습니다. 우선 저는 재수 때는 그냥 막연하게 열심히 하면 되겠다는 생각으로 했었는데, 그렇게만 했을 때는 원하는 성과를 이뤄내기에 좀 부족하다는 걸 깨달았던 것 같아요. 모두가 열심히 하더라도 그 안에서 자신만의 확실한 공부 방법을 만들어야지만이 같은 공부를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더 나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단권화 노트를 만드는데 좀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수능 보기 한 달 전부터 과목별로 어떤 걸 공부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정리된 노트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수능 공부를 다시 시작하면서 초반부터 단권화 노트를 만들었는데, 그 결과 수능 마지막에 이제 막바지 정리를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저는 공부하는 데 있어서 계획을 잘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플래너를 세우는데 그 매일 계획에서 4가지의 항목을 늘 고정시켜줬는데요. 그 4가지 항목이 뭐냐면 수학 10문제, 그리고 국어 화작문 1세트, 그리고 영단어 1회씩, 그리고 과탐 5문제씩 과목별로 많지 않은 문제들을 정해두고 매일같이 우선순위로 정해두고 그 계획들을 먼저 지켰습니다. 적은 양이지만 그렇게 매일같이 했을 때 쌓이는 공부량이 절대 적지 않고요. 그리고 매일의 과목별 밸런스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국어 공부는 우선 화작문의 경우는 그냥 마냥 읽고 푸는 게 아니라 늘 같은 방법들로 문제들을 풀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기출 문제들을 모아서 풀어보고, 그리고 문제 유형별로 본인이 생각해보고, 그리고 자신한테 맞는 패턴을 찾아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패턴을 찾았고 그렇게 접근했을 때 화작문에서 오답률을 많이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법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암기가 필수적으로 바탕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서 저는 암기하는데 좀 집중을 했었고, 그리고 사설이든 기출이든 가리지 않고 하루에 5문제씩 5분을 재면서 매일같이 문제를 풀었고, 그리고 그렇게 풀었던 문제들을 바탕으로 오답노트 그리고 문법 노트를 작성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문학은 저는 EBS 연계를 많이 이용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EBS 교재를 여러 번 읽어보았어요. 그리고 제가 어려워하는 부분이 고전시가인데 그런 고전시가 관련된 EBS 작품들은 전지문을 뽑아서 확인해 보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작품들 같은 경우는 주제도 정리해보고 그리고 반복해서 읽어서 연습을 했습니다. 비문학은 역시 기출 분석이 제일 중요한데 기출 분석은 저는 매일같이 꾸준히 했습니다. 같은 지문이 절대 나오진 않겠지만 그래도 같은 형태의 지문과 그리고 문제를 출제하는 패턴은 기출에서 반복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수능 보기 전날까지 국어 기출 문제들을 다시 풀어보고 그리고 그 정답이 나오기까지 그런 과정을 찾는 연습을 계속했던 것 같습니다. 수학 공부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저는 개념 공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인강을 활용하기도 했고 그리고 개념서를 읽어보면서 그 안에 예제 문제들이 있는데 그 예제 문제들로 제 개념을 스스로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수학 문제들은 저는 킬러 문제들이 아닌 나머지 27문제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고난도 문제를 맞추는 것보다 역시 자신들이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을 확실히 챙겨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문제풀이 연습에서 역시 중요한 문제들은 기출문제들이 가장 중요한데 그래서 저는 매일같이 꾸준히 기출문제들을 풀어주었어요. 수능 막바지에는 기출문제 5개년 정도를 이제 모아서 풀면서 킬러 문제들을 제외한 27문제 정도를 빠르게 푸는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영어 공부에 있어서 저는 역시나 빠질 수 없는 부분이 영어 단어 암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독해력이 좋아도 지문 속에 있는 그 핵심적인 단어를 놓치게 되면 해석이 매끄럽지 않게 된다는 걸 제 스스로도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매일같이 영어 단어 암기를 위해서 자습 시간을 따로 마련해 놓았는데 그 시간 이후에도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저만의 영어 단어장들을 계속 확인하면서 외우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전 영어 시험에서 출제되는 문제 유형이 늘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빈칸 문제라든지 뭐 흐름 무관 문제라든지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유형별로 문제 푸는 패턴들을 저만의 방법들로 만들어 놓았는데 그것들을 기출문제를 통해서 정리를 많이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만의 패턴들이 맞는지 확인을 위해서 매일같이 EBS 지문을 한 5문제씩 정도를 풀면서 패턴을 적용해 보고 그리고 수정해 가는 과정을 계속 거쳤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삼수한 동안 제일 힘들었던 시기는 아무래도 6평 이후였던 것 같은데요. 다시 공부하는 상황에서 가장 먼저 맞이하는 평가원 시험이기도 하고 그래서 다른 어떤 시험보다도 긴장도 많이 했고 그리고 기대감이 조금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생각지 못한 성적을 받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하는 공부가 과연 맞나? 라는 회의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좌절감이 드는 상황이었는데 저는 그 상황에서 제 스스로에 대한 확신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았는데요. 수험생활 동안에서 가장 큰 적을 저는 의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내가 하는 공부가 과연 제대로 될까? 라는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 결국 어떤 공부도 제대로 진행되기 힘들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늘 단순하게 내 자신을 믿겠다는 사고가 어떠한 공부 방법이든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여러 번 되새기면서 그런 힘든 시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마냥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재수를 하게 됐으면 그 현역 때 어떠한 요인들이 과연 내 성적의 발목을 잡았는지 원인 파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각종 환경이라던가 공부했던 방법 등에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먼저 자기 진단을 하는 시간을 처음에 꼭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앞으로의 재수 생활에 관련된 꾸준한 생활 패턴을 만들고 그리고 틈틈이 운동도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마지막 수능 날까지 공부를 이어갈 수 있는 자신만의 재수 생활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